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무선통신에서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통신 배웠던 내용들, 신호미 시스템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쭉 다루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베이스밴드 모듈레이션과 디모듈레이션, 디지털 통신, 무선 통신에 사용되는 통신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다시 이 시간에 볼 거는 우리가 시그널과 노이즈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될 것인지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신호와 노이즈를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신호와 노이즈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우리가 그러면 이게 챕터 3의 내용이고요. 베이스밴드 모듈레이션과 디모듈레이션, 기저 대역에서 우리가 모듈레이션과 디모듈레이션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디텍션이라고도 하고 그 디텍션 전에 디모듈레이션이 있을 텐데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모뎀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호와 노이즈를 먼저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챕터 3에서 우리가 베이스밴드 모뎀, 모듈레이션과 디모듈레이션을 합쳐서 우리가 디모듈레이션 뒤에 이제 최종적으로 디텍션이 나오는 거고요. 두 개를 합쳐서 모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저 대역 모뎀이라고 하는데요. 베이스밴드 모뎀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신호와 노이즈의 정의, 그리고 신호와 노이즈를 우리가 어떤 수학적인 도구들로 모델링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모델링해서 쓸 수 있게 되면 해석할 수 있고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고 그것들을 최적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적인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런 신호와 노이즈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신호와 노이즈를 볼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통신에서 성능을 왜곡시키는 거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첫 번째 가장 처음 시간에 배웠습니다. 뭐였죠? 첫 번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이즈였고요. 서머 노이즈, 그 다음에 인터페런스, 외부에서 오는 인터페런스들 그런 것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TX, RX에서 이루어지는 필터링들과 그 다음에 채널에서 나오는 채널의 왜곡이었죠. 그래서 넌 아이디어란 트랜스퍼 펑션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걸 만들어내요? 주파수 영역에서 넌 아이디어란 트랜스퍼 펑션은 뭐였죠? 주파수 영역에서 아이디어라는 거는 유니폼하게 전체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고르게 신호가 전달되는 것, 그것이 아이디어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어떤 로우 패스 필터나 이런 형식으로 어떤 지점에만 주파수 대역을 통과를 시킨다 그러면 그게 넌 아이디어라는 트랜스퍼 펑션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시간 영역에서 뭘 만들어내냐면 인터심벌 인터페런스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인터심벌 인터페런스라고 정의되는 이런 값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시그널, 우리가 넌 아이디어란 트랜스 펑션은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 HT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 HT가 임펄스가 아니라는 거죠. 임펄스 펑션이 아닌 형태로 주어지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 유니폼하지 않은 그런 형태의 시그널들이 주어지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뭐가 주어진다는 거죠? 인터심벌 인터페런스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즉 인터심벌 인터페런스는 뭐냐면 어떤 시그널을 보냈을 때 그 시그널들이 반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무선 채널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무선 채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시그널이 여기서 어떤 시그널을 보내게 되면 받아내지는 시그널이 한 번에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한 번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반사돼서 들어와요. 여기 어떤 벽이 있고 그러면 이런 반사돼서 이런 시그널들이 반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임펄스를 우리가 보냈을 때 임펄스 리스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임펄스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낸다, 이런 시그널들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받아지는 시그널이 임펄스가 들어오면 가장 좋은데 딜레이된 임펄스가 들어오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런 시그널들이 반복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처음 들어온 시그널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 들어온 시그널, 그 다음 들어온 시그널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시간 t에 대해서 보내는 송신단에서 시그널을 임펄스만 보냈을 때 받는 시그널이 임펄스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즉 채널이 HT, 임펄스를 보냈을 때 응답이 임펄스가 아니라 딜레이된 시그널들이 반복돼서 들어온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시그널들을 반복해서 보내게 되면 이런 시그널들을 반복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여기 쌓인 시그널들을 라지 t만큼의 간격으로 계속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시그널들이 여기에 겹쳐져서 계속 들어오겠죠. 그렇게 겹쳐져서 이전에 보낸 시그널과 다음 보낸 시그널들이 겹쳐져서 간섭처럼 보이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ISI, Intersymbol Interference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호를 하나만 보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빠르게 보내게 되겠죠.
빠르게 보내게 되면 우리가 시간 영역 t에 대해서 신호를 이렇게 보낼 겁니다. 이렇게 보낼 거예요. 그러면 그 시그널들이 여기서 어떻게 받아진다는 거예요? 요 하나하나의 시그널들이 여기서 처음 보낸 시그널이 이렇게 4번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 보낸 시그널이 또 들어와요. 그 다음 보낸 시그널들이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또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4번. 앞에 보낸 시그널과 뒤에 보낸 시그널이 이 시그널이죠. 색깔을 다르게 합시다. 이렇게 보낸 시그널이 또 들어온다는 거죠. 그 다음 보낸 시그널을 노란색이라고 하면 노란색 시그널들은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겹쳐지게 된다. 이해되시죠? 결과적으로 이 시그널들이 전체적으로 다 겹쳐지기 때문에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인터심벌 인터ference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호를 빨리 보내려면 어떻게 보내야 돼요? 이 간격을 시간 t를 줄여야 되겠죠. 이 시간 t가 줄어드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빨리 보내려면 이 전체 보내는 심벌 피리어드를 신호를 하나 보낼 때 걸리는 이 시간을 단축해서 빠르게 보내야 되겠죠. 빠르게 보내면 보낼수록 어떻게 되나요? 더 많은 시그널들이 겹쳐지겠죠. 무선 시그널에서는 이런 특성들이 결과적으로 전송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한계가 됩니다. 그래서 인터심벌 인터페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무선 통신에서는 오소고널 프리퀀시 멀티플 액세스라는 방식을 결국에 쓰고요. OFDM이라고 하죠. 이거의 해결 방법으로 OFDM, 인터심벌 인터페어런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소고널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이걸 만약에 쓰지 않으려면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 이렇게 플랫하지 않은 시그널들을 플랫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퀄라이제이션이 필요해요. OFDM을 우리가 쓰지 않으면 어려운 이퀄라이저를 써야 된다. 그래서 복잡도가 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이퀄라이저를 쓰지 않기 위해서 OFDM이란 방식을 쓰게 되고요. 결국엔 우리가 이 과목에서 최종적으로 이 OFDM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전송되고 어떻게 인터심벌 인터페어런스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FDM을 만약에 쓰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퀄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얘는 복잡도가 높다. 이퀄라이저를 써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플랫하지 않은 요건 시간 영역이었고 시간 영역을 주파수 영역으로 바꾸면 프리퀀시 셀렉티브 채널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놈들을 이퀄라이저를 쓰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데 그거 대신에 우리가 OFDM 방식을 써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수업을 진행을 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텍션과 디모듈레이션 방식에서 우리가 크게 바이너리 시그널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이너리 베이스밴드 시그널이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1일 때는 S1이라는 시그널을 보내고요. 0일 때는 바이너리 시그널이 0일 때는 우리가 S2라는 시그널을 보낸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그널링 인터벌이 라지 t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떤 SIT를 보내는 거죠. S1 아니면 S2T를 보내고 우리가 CT라는 채널을 거쳐서 채널 임펄스 리스폰스를 거쳐서 결과적으로 노이즈가 더해질 거고요. 노이즈를 우리가 NT라고 하면 받아지는 시그널을 우리가 RT라고 하겠습니다. 수신 시그널을 RT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고요.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가 RT는 이제 뭐가 되는 거죠? RT는 우리가 SIT에다가 HCT를 우리가 컨볼루션한 시그널이 주어져요. 컨볼루션한 시그널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노이즈 NT가 더해진 시그널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 시그널의 표현 방법을 해주면 이렇게 주어지겠죠. 이 시스템은 이런 결과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여기서 노이즈 NT는 우리가 애디티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럼 아이디어라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아이디어라는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HCT가 임펄스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임펄스. 채널이 결과적으로 임펄스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컨볼루션을 했을 때 요 값이 임펄스는 뭐예요? 얘가 임펄스가 되면 HCT가 임펄스가 되면 SIT와 임펄스의 컨볼루션 어떤 시그널과의 임펄스의 컨볼루션은 그 자기 자신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SIT가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그대로 나오게 된다는 거. 아이디어라는 경우에 이렇게 간단하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HCT가 임펄스니까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파수 HCT가 여기서는 아이디어라니까
이런 아이디어한 케이스라고 해보자. 라고 하면 아이디어를 할 때 시간 영역에서 이런 이퀄시티가 주어지면 주파수 영역에서는 얘가 어떻게 보이는 거야? 주파수 영역, 프리 트랜스폼을 했을 때 아이디어를 할 경우에 주파수 영역에서는 이렇게 유닛한 시그널들이 나온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쭉 반복되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쭉 유닛한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주파수 영역이었고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란 케이스에서 우리가 디모듈레이션을 뭘 나타내느냐? 디모듈레이션이라는 거는 이런 디스크리트한 시그널들로 우리가 받아진 웨이브폼 형태를 디스크리트한 시그널들 베이스밴드의 펄스 형태로 그런 걸로 바꿔주는 거를 우리가 디모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메시지를 갖다가 결정하는 거. 그 받아진 그 시그널에서 디지털 보내준 메시지, 0101 메시지가 뭐냐라는 것이죠. 0101 메시지를 디텍션하는 걸 우리가 디텍션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리시브 블럭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리시버 블럭에서는 RT를 받잖아요. RT 앞에서 받았던 리시브드 시그널 RT를 받게 되면 최종적으로 노이즈가 정해진 이 RT를 받죠. 이 RT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 이 RT를 받고 나서 우리가 그걸 이런 단계를 해야 되잖아요. 디모듈레이션과 디텍션 단계를 해야 되는데 그 단계들의 블럭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리시빙 필터를 정의할 수 있고요. 리시빙 필터는 결과적으로 매치드 필터나 아니면 코릴레이터 형태로 표현이 돼요. 코릴레이터 형태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퀄라이저가 들어갑니다. 이퀄라이저가 들어가고 이퀄라이제이션 필터가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가우시안 노이즈가 리니어 필터가 됐을 때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건데요. 그걸 한번 우리가 그 블럭을 우리가 그려보겠습니다. 리시버 블럭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RT가 최종적으로 들어왔잖아요. RT가 들어왔을 때 그때 먼저 리시빙 필터를 거치게 되고요. 필터를 우리가 걸쳐서 나온 시그널을 다시 또 어떻게 주느냐? 넌 아이디어한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퀄라이제이션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OFDM의 경우에는 약간 다른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OFDM이 아닌 경우에는 이퀄라이제이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퀄라이제이션을 해주게 되고요. A가 빠졌는데요. 이퀄라이징 필터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이퀄라이징 필터는 뭐 때문에 사용하는 거야? HT가 우리가 아이디어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디어하지 않은 그런 놈 때문에 우리가 그걸 플랫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프리퀀시 영역에서 이퀄라이제이션을 써준다는 거죠. 들어온 시그널을 어떻게 해줘요? 여기서 들어온 시그널을 이렇게 샘플링을 해줍니다. T equal large T에 대해서 우리가 샘플링을 해줘요. 나온 이 시그널을 우리가 GT라고 하고요. 필터를 거치고 나온 시그널 RT에서 필터를 거치고 나온 시그널을 GT라고 하면 T equal large T일 때 나온 시그널은 결국에 뭐가 될까요? 요 스몰 t에다가 large T라는 요 주기, 샘플링 주기를 넣어준 값이 되겠죠.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 샘플링 주기로 샘플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래요? 디텍션을 해줍니다. 디텍터를 통해서 우리가 신호를 감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보냈냐, 메시지 M을 보냈을 때 받아지는 메시지 0101 메시지를 우리가 M 해시라고 합니다. 추정된 시그널이라고 해서 M 해시라고 하고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주어지는 이 GT, G large T 값, 요 값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내준 시그널 AIT, 그렇죠? 앞에서 시그널이 두 개가 있었죠. SI와 S2가 있었죠. SI와 ST를 필터링 거치고 나온 시그널들, 그죠? 요걸 아이디어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안 주어지기 때문에 요걸 갖다 필터링을 해줬을 때 나오는 결과들, 그 결과들을 AIT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디자이드 시그널이 포함된 그런 결과죠. 그리고 N-not large T는 뭐예요? 이 샘플링을 했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노이즈의 성분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고, 요건 이 large T라는 값은 결국에 어떤 하나의 값이겠죠. 복소수 값으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복소수 값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함수의 값이 아닌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1을 보낸 거냐, A2를 보낸 거냐, S1이냐, S2를 보낸 거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 리시빙 필터와 이퀄라이제이션 필터를 거쳤을 때 우리가 샘플링을 했을 때 나오는 값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노이즈도 같이 여기서 섞여져 있잖아요. RT에 노이즈가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RT에는 노이즈가 섞여져 있는데 이 노이즈에다가 결과적으로 리니어 필터를 두 번을 거친 거죠. 그랬을 때 나오는 이 N0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N0도 우리가 가우시언 노이즈를 리니어 필터를 거치게 되면 그 아웃풋이 뭐가 된다는 거야? 아웃풋 노이즈는 여전히 가우시언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N0도 요 값도 어떻게 된다는 거죠? 분포가 가우시언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주어진다는 거고요. 그거의 베리언스를 우리가 시그마 not 제로라고 제곱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노이즈 N하고 시그널 S가 그러면 서로 인디펜던트하다고 고려할 수 있잖아요. 보내는 시그널하고 수신단에서의 노이즈하고 서로 인디펜던트 하겠죠. 그죠? 서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런 수식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수식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랜덤 베리어블을 우리가 G바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랜덤 베리어블 G바라고 하고 S바, 랜덤 베리어블 S바라고 하고 그 주어진 값을 G 그리고 AI라고 하겠습니다. AI가 주어진 거죠. 어떤 시그널을 보냈을 때 그때 수신되는 시그널이 어떻게 주어질 확률이에요. 그죠? 그거의 확률입니다. 이건 주어질 기분 그러니까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죠. 그래서 어떤 AI라는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시그널이 보내졌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어떤 G라는 값을 받을 확률이에요. 이걸 우리가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디텍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프로버빌리티 시어리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률 이론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가 있으면 이건 어떻게 정의가 되죠? 네, 수신단 여기 분모는 AI의 확률이 되죠. 그래서 S 보낸 시그널의 확률, 보낸 시그널이 AI로 주어졌을 때 확률 분의 어떻게 되죠? AI가 보내지고 G라는 어떤 값이 동시에 받아졌을 확률, 그걸 생각해 주면 되죠. 그래서 얘도 확률이고요. G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이렇게 밑줄을 친 건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뜻이고요. 밑줄 안 친 건 실제 어떤 값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값으로 실제로 주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값이 G로 주어지고 그리고 S 보낸 시그널이 AI로 동시에 될 확률, joint probability죠. 동시에 이렇게 만족할 확률, 콤마 한 거는 얘랑의 확률의 교집합이란 거예요. 사건의 교집합의 확률이란 뜻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요거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G가 뭐였죠? 여러분들 G라는 거 뭐였죠? 요거는 G라는 랜덤 베리어블, 수신 시그널의 랜덤 베리어블은 보내는 S 시그널에 노이즈였어요. 노이즈 시그널 더해진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그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거. 얘가 어떤 AI로 주어지고 G가 G로 주어질 확률은 그건 어떻게 되죠? N이 요 G-AI가 될 확률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분모의 확률은 뭐가 되냐면 N 요거의 확률은 G-의 AI가 되고요. 그리고 S가 AI일 확률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것분에 결과적으로 P의 S가 AI일 확률, I번째 신호가 나갔을 확률, 요걸 갖다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요 값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N하고 S 보낸 시그널하고 인디펜던트하다 그랬죠. 인디펜던트 하면 어떤 정의가 만족하죠? 어떤 X하고 우리가 Y하고 인디펜던트하다. 요 두 개 사이가 인디펜던트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정의되냐면 P의 X, Y, 즉 joint PDF, joint probability는 P의 X 곱하기 그냥 P의 Y로 돼요.
각각의 확률의 곱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주어지게 되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요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n의 확률, s의 확률, 요 각각의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는 인디펜던트 하잖아요. n하고 s가 인디펜던트 하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요거의 결과는 어떻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요거의 결과는 결과적으로는 요거의 확률 곱하기 요거의 확률. 얘의 확률이 뭐죠? 2죠. 즉, 이 결과는 뭐가 주어지죠? 얘의 결과는 두 개가 분리돼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결과가 결과적으로 요 놈이 P의 N이 G-AI인 확률 곱하기 P의 S가 AI인 확률 이렇게 두 개의 곱으로 주어지게 되고요. 요 두 가지가 없어지겠죠. 약분돼서 없어지면 주어지는 결과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주어진 건 노이즈의 확률만 우리가 따져주면 됩니다. 노이즈가 G-AI가 될 확률. 요거를 우리가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디텍션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결과는 어떻게 주어지죠, 이제? 노이즈 값이 어떻게 돼요? 노이즈의 분포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얘는 우리가 확률 분포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노이즈의 확률 분포라고 생각하면 노이즈의 확률 분포가 이게 G-AI로 주어질 때 요때 확률 분포를 표현하면 되거든요. 노이즈가 어떻게 주어져요? 가우시안 노이즈로 주어진다고 그랬죠. 노이즈는 우리가 가우시안이라고 가정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우시안의 결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결과는 우리가 얘기하는 가우시안 노이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제로의 2파이분의 1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로의 제곱에 G-의 AI의 제곱 이렇게 주어진다. 이렇게 주어지도록 어떤 값이 이거의 확률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AI, 즉 AI라는 시그널이 주어졌을 때 가능성, likelihood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럴싸하냐? AI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G라는 값이 받아졌을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렇게 가우시안 노이즈 디스트리뷰션 형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I가 보내졌을 때 G라는 값이 받아졌을 확률을 구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런 디텍션 프로버빌리티를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A1과 A2를 보내는 값이 있겠죠. A1이 어떤 값을 보내느냐, A2가 어떤 값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1을 보냈을 때, 그리고 A2를 보냈을 때, 이 디스트리뷰션이 A1을 보내게 되면은 요 디스트리뷰션의 평균이 어디에 있어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죠. AI가 0일 때는 어떻게 보여요? 얘가 AI가 0이면, 만약에 AI라는 값이 0이면, 여기서 이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 거잖아요. 요 노이즈라는 값이. 노이즈 디스트리뷰션 분포가. 근데 G 값이 어디에 받아지는 확률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A1을 보냈을 때 이렇게 확률이 주어지고요. A2를 보냈을 때는 어떤 확률이 주어져요? 이런 확률이 주어진다는 거죠.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볼까요? 색깔을 다르게 해보면 우리가 A2를 보내면 이런 시그널이 주어진다고 할 수도 있죠. 지우고 합시다. A2를 보내면 우리가 이런 시그널이 주어지는 거죠. 이런 확률 분포로 좀 확률 분포 모양이 안 좋은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종이형 모양의 확률 분포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주어져서 두 개가 대칭되는 형태로 주어지지만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1을 보냈냐, A2를 보냈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시그널을 다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A2를 보냈을 때 시그널이 받아지는 G라는 시그널이 받아지는 분포가 되겠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각각의 PDF죠. 요 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우리가 정의했었죠. 앞에서
probability. 이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주어지는 값이 이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얘는 P, G 이 값이 A2가 주어졌을 때 어떤 received 시그널이 받아질 확률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파란색의 PDF는 크기가 좀 다르게 그려졌는데 동일한 겁니다. 이 PDF는 A1이 주어졌을 때 A1을 보냈을 때 G가 받아질 확률이라는 거야. A1을 보냈는데 G라는 값이 마이너스 값으로 이만큼 A2 보냈을 때 나오는 값, 여기에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거죠. 상대적으로 이 받은 지점이 이 지점이다. 수신 신호가 여기 나왔다. G라는 크기의 값이 A2보다 훨씬 작은 지점에 있다. 그러면 그 지점에서의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죠? A2를 보냈을 확률은 이만큼이고 A1을 보냈을 확률은 이만큼인 거잖아요. 그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확률을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걸 보냈냐를 갖다 디텍션하는 게 가장 올바르게 디텍션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옵티멀하게 디텍션하는 방법은 결국에 뭐예요? 우리가 받아진 시그널 에너지를 갖다 보면 되는 거예요. 받아진 시그널 에너지를 봐서 받아진 시그널이 요 기준을 봤을 때, 요걸 우리가 감마라고 했을 때 감마보다도 크냐 작으냐를 따져주면 되죠. 그래서 요 감마, 요 시그마가 아니라 여기 감마인데요. 요 감마, 요 시그마가 아니라 감마입니다. 요 감마보다도 받아진 값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우리가 디텍션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감마보다도 만약에 크다 받은 시그널이 그러면 요 빨간색 디스트리뷰션 확률보다는 요 파란색의 확률이 더 크잖아요. PDF의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A1을 보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감마보다 만약 작은 시그널이 받아졌다 그러면 빨간색의 확률 분포가, 그렇죠,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가 파란색의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보다 크죠. 즉 A2를 보냈을 확률이 더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A2를 디텍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디텍션, 즉 디시전 룰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그널과 노이즈에 대해서 지금 바라보면서 노이즈가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가 주어졌을 때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주어진 시그널 모델에서 어떻게 디텍션 룰을 가져가는 것이 최적이냐라는 것을 봤고요. 그것들을 이렇게 확률 이론을 이용해서 봤더니 결과적으로 받아진 시그널은 노이즈가 낀 형태로 주어지는데 A1이 보내졌을 때는 이렇게 노이즈가 껴있을 거고 A2가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노이즈 분포들이 껴있는 상태로 확률적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주어진 시그널을 가지고 봐서 어떤 것을 보냈을 것이 확률이 더 높으냐를 따지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디텍션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도 사실은 여러분들 디지털 통신에서 많이 다루었던 내용이고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복습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신다 하시면 앞에 부분부터 꼭 다시 돌려보시고요. 디지털 통신 책도 스스로 한번 공부하면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